어제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또 많이 좋아졌는데요. 올라서 좋지만 올라도 걱정입니다. 투자자들은요. 이제 대응 전략이 중요하죠. 오늘 10시 시황의 해설자들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긴장하던 3월 FOMC가 끝났고요.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글로벌 증시 함께 오릅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어느 정도 열어놓으면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내용을 조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FOMC 쪽에서 지금 3월에 0.25% 인상을 실시를 하고요. 네. 연내에 6회를 또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월 포함해서 총 6번, 5, 6, 7, 9, 11월까지 되겠는데요. 그때 전부 다 0.25%씩 인상을 한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연말에 한 2%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으로 가면서 이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된 것,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이제 문제는 양적 긴축일 것 같아요. 5월 달에 더불어서 이것도 우리가 계획을 다 했고 범위까지 확정을 지었고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파월이 기자회견을 또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한 번밖에 딱 실시를 안 해봤던 부분이에요. 양적 긴축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채와 MBS, 주택저당증권이죠.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감축의 시작이 예상이 된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회까지 추가적으로 인상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2.75% 전부 다 1회에 0.25%씩 올린다는 가정입니다. 근데 중간에 보게 되면은 0.5% 빅스텝을 한 번씩 밟을 가능성도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의 안도 랠리는 예상했던 정도의 어떤 슬로우한 긴축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 이 정도 속도와 강도로 올릴 테니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성장주들에 투자를 해라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성장산업, 4차 산업 이런 쪽들 위주로 시장은 조금 강해질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도랠리 일정 부분에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다시 관심이 몰리는 분위기다. 그러면요, 일단 주가가 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지금 사실 어떤 쪽이 좀 갈 수 있을까가 궁금한데 네. 반도체를 포함한 대형주, 사실 최근에는 사실 중소형주가 코스닥 쪽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상도 강도가 높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반등은 어느 쪽이 좀 더 강할까요? 글쎄요. 오늘도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정말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수급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느 섹터를 사고 있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지금 사실 제가 기대했던 부분들은 시장 전체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주는 모습을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일부 전기전자 종목들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서비스 쪽에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주죠. 그리고 금융업 쪽에서 은행이라던가 증권, 보험 이런 쪽에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 매수의 대부분은 또 증권, 금융 쪽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차익거래 형태로 단기간에 또 매물이 돼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전체 섹터를 매수해주는 움직임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한정적으로 반도체 대형주들 그리고 서비스 관련된 인터넷 대표주들 그런 쪽으로는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조금 마무리를 하면 전략은 2,700 또 빠르게 회복했는데요. 위쪽으로도 사실 좀 이고 있는 선들이 2,800도 있고 부담 위로도 좀 상방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전략은요. 네. 일단은 지수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와 기관 매수가 쏠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쪽의 매수는 단기간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오늘 하루 일회성으로는 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또 유의할 점이 있죠.
지수가 올라간다고 내가 가진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시장을 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지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상승의 몸을 소위 맡길 만한 시장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있는 실적이든 모멘텀이든 좀 트레이딩으로 해야 되고요. 오늘 사용권 차장님과 저희가 그래서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봤는데요. 어느 쪽을 볼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것 쪽을 포커스를 본다는 거죠. 차기 정부의 정책에 관한 기대감들, 초기에는 이제 원전 건설주 이런 게 올랐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등장이죠. 인공지능 이런 쪽. 그다음에 유가 하락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주목하면서 볼 텐데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인수위원장에 확정이 되면서 소위 디지털 플랫폼 정부, 4차 산업혁명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이 나옵니다.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일단은 정부 정책 자체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핵심적으로 이제 미디어라던가 정보통신기술 ICT 쪽이죠. 이런 부분에서 변화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후보 시절에 이제 핵심 공약을 보게 되면은 디지털 플랫폼의 정부 구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건 이제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인프라를 점점 더 고도화시키겠다라는 쪽으로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수출까지 하겠다 이런 포부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IT 전문가로 지금 평가를 받는 인물이죠. 안랩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크게 키워내서 상장까지 지금 돼 있고 굉장히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다 정보통신기술 정책과 부처 조직을 차례차례 디테일하게 개편을 해나가면서 대선 기간에 안철수 대표가 걸었던 공약들이 또 있어요. 555 전략이라는 건데 이걸 1호 대선 공약으로 삼았었거든요. 5대 초격차 과학기술을 개발시키고 5대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과학기술에서 5대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라는 부분들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리와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공약이라고 보이고요. 미디어 전담부처를 일단은 신설을 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될 것인가 약화가 될 것인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일단은 조금 자율적으로 풀어주는 가운데서 너무 도를 지나치게 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자율적 규제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공공택시 호출앱 개발, 간편 결제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그리고 자율적인 최소 규제 원칙, 이걸 3년 내로 구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3년 내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공약들을 바탕으로 해서 디테일한 정책들이 나오는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좀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일단은 저는 AI 쪽을 또 핵심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프라 조성을 하게 될 거고요. 정부 주도의 AI를 도입을 하면서 교육이라던가 행정, 국방 이런 분야 쪽에 상당히 많이 넓게 포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이 됐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공약까지 뜯어봐야 네. 됩니다. 네, 항상 투자자들은 새로운 걸 계속 찾기 때문이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이런 게 사실 근데 좀 막연해요. 뭐 건설 원전처럼 확 드러나는 맞아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이것도 해당되는 것 같고 네. 저것도 걸쳐 있고 이제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요. AI 얘기하셨고 그 전에 당장 이제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네이버나 네. 카카오나 규제 이슈에 물렸었던 기업들이 올라옵니다. 오늘도 보면 네이버가 5%고요. 맞아요. 카카오가 3% 강하게 상승하는데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관련주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를 줬어요. 지수와 똑같은 자리 120주선을 지지받고 네이버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은 탄력이 약했습니다. 카카오보단요. 카카오는 120주선 한 82,000원 정도 부근됐을 거예요. 그 자리를 찍은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고요. 수급도 어떤 기관 중심의 수급이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외국인까지 합세해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속에서도 슬로우하게 금리 인상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금리 인상을
더 크게 이겨낼 수 있는 성장을 보이는 성장주들, 이런 쪽들의 대형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골목상권 규제, 어떤 침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같이 공생하는 분위기를 조금 자율적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점차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규제 이슈 때문에 뭐 카카오는 15만 원, 16만 원대 샀던 분들이 아마 네. 털리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잊어버릴만 하니까 오르는 건데요. 이제 어쨌든 과거 같이 그렇게 이것저것 뭐 다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 네이버 네. 카카오는 그죠?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아까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 얘기하면서 인공지능 AI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AI 쪽은 포커스가 어떤 거고요? 어떤 쪽을 좀 봐야 됩니까? AI 쪽에서 일단 저는 종목을 네. 좀 셀바스 AI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이 기업이 인공지능 음성 기술의 전문 기업이거든요. 지금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콤의 회장직을 맡았어요. 근데 그 SK텔레콤 쪽으로 음성 합성 기술 공급한 레퍼런스 또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스피커 쪽으로 공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빌 플래닛 메이드 엔터라는 쪽이 있는데 뭐 여자친구라던가 이무진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허각 같은 가수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가수들과 아이돌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말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소속 아티스트의 보이스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쌍둥이, 가상의 쌍둥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상황들을 메타버스 쪽으로 결국 연결이 또 되거든요. 예. 메타버스 상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실제처럼 정교하게 재현될 수가 있는지 기술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기술력들을 충분히 그동안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 선박 시장 진출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됐어요. 예.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이동형 AI 음성 기록 솔루션을 공급을 했는데요. 이게 맞춤형 AI 음성 기록 셀비노트라고 있습니다. 다자 간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는 음성 인식 솔루션인데요. 이게 굉장히 최고의 국내 음성 인식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그만큼 기술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해서 3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AI, 이게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글로벌 빅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예. 지금 현재 커져가고 있는 어떤 2차 전지, 전장, 그거 못지않게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어요. 점점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들의 등락은 심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을 잘 선별하셔서 꾸준하게 좀 중장기로 기업들에 접근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대표적 AI 종목으로 이제 과거부터 거론되던 네. 종목이죠. 일단 AI가 붙어 있잖아요. 셀바스 AI, 맞습니다. 음성인식 과거 이런 건데 지금 많이 확장이 됩니다. 사업이. 작년에 네. 11월에 급등했던 것은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 가격 좀 잠깐 봐주시죠. 가격 전략. 네, 가격 전략은 뭐 물론 이게 거쳐가는 가격이 될 것 같아요. 네. 13,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았는데요. 계속적으로 분기별 실적 체크하면서 사업이 순항하는지 이런 여부 같이 체크하면서 목표가 상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사 차장님이 주목하시는 기업 볼 텐데요.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 최근 리오프닝이 사실 얼마 전에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여행, 항공, 카지노, 뭐 면세, 음식료, 엔터까지 한 바퀴 싹 돌았어요, 사실.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여행이나 항공주 쪽이 다시 주목을 받는 건데요. 이런 네. 점에서 주목하시는 쪽 종목까지 함께 얘기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유가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네. 부분들이죠. 워낙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급등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급등을 한 것들은 산 모양으로 또 급락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행히 이제 협상이 잘 진정이 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100달러를 하회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 또 봉쇄 소식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수요가 또 급감하는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데 오히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죠. 정부는 일단 21일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격리를 면제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객 수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저효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 그럼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가 또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하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내가 지갑을 열어서 이런 쪽들에 돈을 쓸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는 네. 약간 좀 퀘스천 마크, 실적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들도 상당히 좀 심각한 편이에요. 낮은 편인 대한항공이 300%가 넘어가고요. 자본 잠식으로 들어와 있는 회사도 벌써 2개가 있습니다. 이건 자본 총계가 납입한 자본금보다 작다라는 건데요. 진에어라던가 제주항공은 이미 자본 잠식 상태예요. 그리고 아시아나도 3,800%, 티웨이가 860%에 달합니다. 거의 모든 항공주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모회사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탑픽 종목으로 저는 대한항공을 꼽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여객 수요가 아닌 화물 쪽으로 실적들을 굉장히 높게 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객 수요가 감소를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번 해놨던 화물 쪽에서 굉장히 큰 실적들을 뒷받침을 하면서 비어있는 여객 수요를 맞춰나갈 수 있는 이런 기업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LCC들 팍팍 올라오는 거에 비하면 좀 주가는 더뎌 보이지만 훨씬 재무고조나 화물 쪽에 이제 안정적인 거죠. 주가 판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주가는 일단은 뭐 고점 부근 45,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네. 여객 수요가 얼마나 이쪽으로 몰리는지 그리고 화물 쪽도 실적이 고르게 안정 성장하는지 여부 보면서 역시나 상향이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시장 전략하고요. 사영관 차장의 관심 종목 셀바스 AI 대한항공까지 봤습니다.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